안녕하세요. 토익 만점 강사 박진영입니다.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4탄 1000RC. 오늘은 7강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D 보기를 먼저 106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봤더니 여러 가지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전명구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뒤에 있는 일단 명사, 오후 4시 요게 힌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동사 finish 여기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해석을 해봐도요. 끝낼 겁니다. 4시 까지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A, B, C, D 중에 까지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적절한 까지가 누구일까요? 정답은 망설임 없이 D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by와 until을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왜냐면 사전에는 그냥 둘 다 까지라고 뜨니까 둘 사이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는 문제 풀 때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y랑 until 두 개 비교해 볼게요. by는 의해서란 뜻도 있긴 하지만 시간 전치사로 쓰이면 까지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헷갈린다면 by 까지 두 글자로 이렇게 맞추셔가지고요. 글자 수랑 비례하게 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까지 좀 그려드려보자면 이렇게 4시를 딱 찍어놨었을 때 여러분들 4시까지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회성 완료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4시까지 딱 4시에 끝낼 수도 있고 조금 더 전에 끝낼 수도 있지만 일단 딱 한 번씩만 이렇게 끝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finish 다음에 by 쓰시면 되겠고요. 같은 원리로 언제까지 제출해 4시까지 제출해 그때도 계속 제출하는 거 아니라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서브밋도 by랑 친하고 언제까지 딱 도착하는 건 한 번이니까 그때도 다 by랑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until은 달라요. until은 까지로 외우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뒤에 계속이란 말을 좀 붙여주세요. 그러면 until 스펠링 좀 길었죠? 한국말도 까지에서 멈추지 말고 까지 계속 약간 이렇게 비례해서 글자 수에 비례해서 좀 길다고 좀 느낌을 좀 알아놓으시고요. 해석 자체도 그때까지 계속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until 옆에도 그림을 그려보자면 4시가 있었을 때 4시까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4시까지 계속되는 일 그런 거 할 때 주로 쓰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찾으실 때는요. 동사가 finish 같은 거 말고요. remain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행사가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계속 오픈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아니면 원래는 뭐 1시 하기로 했었는데 4시까지 계속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런 거 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확실하게 by로 체크해 주시고요. 또 걱정되는 거 하나가 지금은 끝낼 겁니다. 4시에. 온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정시라는 표현이 on time은 있어요. 근데 on time이라는 표현은 정시라고 쓸 수는 있지만 4시, 2시 구체적인 시각과 on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말로는 정말 다 애라고 해요. 그래서 2024년도에 아니면 12월 달에 3월 3일에 수요일에 4시에 다 애로 통일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그때 애가 in과 on, at 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확실히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달 앞에는 달력을 한번 가져올게요. 이게 만약에 1월달 달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다 1월달이겠죠. 그럼 여기가 12월달 달력이야?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다 12월달일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는 다 그 달이다라고 해서 달을 여러분들이 지칭을 할 때는요. in이랑 쓰시면 됩니다. in December. in January 하시면 돼요. 근데 요 달력에서도 특정 칸을 조금 지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2월 10일 날 친구랑 만나기로 했다. 그럼 그 칸 위에 동그라미 치거나 색칠한 느낌으로 그 칸 위에라고 해서 on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날짜는. 그래서 on December 10th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요일이 금요일이었다. 금요일 칸도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칸 위에 또 동그라미 치는 느낌으로 on Friday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n하고 on은 시각이랑은 못 쓰고요. 다른 것들이랑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구체적인 시계를 한번 그려볼게요. 몇 시에 만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시계는 여러분 다 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시침, 분침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을 이렇게 딱 가리킬 때는요. 그때 구체적인 단위 at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2시에 보자 at 2 p.m. 4시에 뭔가 끊는다. 그럼 at 4 p.m. at으로 가셔야지 o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for하고 over. 여기 나오는 over는요. 이렇게 4시 시점 말고요. 좀 기간이랑 써요. 그래서 4시부터 뭐 6시까지 해서 2시간 동안에 할 때는 over 2 hours 이렇게 쓸 수는 있으나 여기서 4시 동안에 이거는 어색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116번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번은 ABCD 보기가 서로 다른 어휘 문제입니다. 부사 어휘 문제. 자, 그래서 빈칸 앞뒤를 보는데요. BING를 사이를 이렇게 삐씻고 들어갔는데 그때 anticipate라는 요 아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럼 anticipate, 이게 뭔가를 기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기대하다라는 이 단어 표현과 가장 적절한 짝을 이루는 그 단어를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A번에 eagerly 쓰시면 되겠네요. eagerly가 간절히, 열렬히 이런 뜻이라서 오늘도 간절히, 열렬하게 기대하고 있다. 정말 기대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 함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eagerly anticipate 이렇게 하나 외우시고 또 비슷한 표현으로 나는 정말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손을 꼽아서 뭐 기다리다 할 때 await 이랑도 쓸 수 있으니까 eagerly anticipate, eagerly await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번의 sharply는 날카롭게란 뜻도 있고 여러분의 토익 점수가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른 거예요. 날카롭게. 그래서 급격하게 뭔가 오르다 할 때 sharply increase라는 단어랑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금방 올랐어. 그래서 정말 빠르게 점수가 오른다. rapidly increase. 그래서 B랑 D는 주로 increase, decrease 이렇게 뭔가 증감 동사 꾸며줄 때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울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도 해석상 어울리지 않았죠. 자, 이번에는 118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8번은 ABCD 보기를 보아하니 또 형용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적절한 걸 찾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change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었습니다. 변화잖아요. 그럼 ABCD 중에서 변화를 꾸며줄 만한 단어는 바로 A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단어도 좀 외울게요. extend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시더라고요. extend는 이 연장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연장되는 extended예요. ed로 끝납니다. 근데 얘는 그 단어가 아니라 extensive. 그래서 지금은 뭔가 범위를 연장을 해서 광범위한 폭넓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메뉴판에 변화를 좀 줄 건데 그때 변화를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폭넓게, 광범위하게 엄청 큰 변화를 준다는 뜻으로 쓰이고 싶을 때 그때 extensive change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extensive는 토익에서 워낙 자주 등장하는 단어라 같이 쓰이는 표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토익 시험을 위해서. 그래서 extensive experience라고 하면 경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광범위한 여러 가지 경력을 가졌다 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력뿐만 아니라 지식이 내가 되게 많다 할 때도 extensive knowledge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도 진짜 광범위하게 범위를 넓게 해서 할 때도 extensive research랑 올 수도 있고요. 보수공사를 진행할 때 이 또 변화랑 비슷하죠. 조금 고치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싹 다 갈아엎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renovation을 꾸며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12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번 문제 동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해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로 빈칸 뒤에 from이라는 전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ABCD 중에 from이랑 전치사와 함께 올 수 있는 일형식 자동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원래 대부분의 토익의 동사는 삼형식이라서 삼형식은 뒤에 목적어 곧장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목적 없이 전치사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로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ABCD 중에 일형식 자동사고 from이랑 친한 그 동사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 동사가 바로 오늘 정답 A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frain 좀 외워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refrain은 혼자 외우면 쓸모도 없어요.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요 약간 FR 같이 통일시켜서 refrain from까지 외우면 이게 무언가를 자제하다, 삼가다라는 뜻이라서 원래 외국 가시면 이렇게 막 표지판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refrain from asking questions까지 나와서 질문하는 것을 금해주세요고 만약에 조용한 곳에서 핸드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주세요라고 하면 금해주세요 하면 refrain from using smartphone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이 문제가 해석으로는 좀 못 풀 수도 있는 문제인 게 forbid도 사실 금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해석으로만 부딪힌다면 될 수도 있을 것만 같죠. 하지만 forbid는 삼형식 동사라 뒤에 목적어가 그냥 오지 from이란 전치사와 같이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답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from이랑 친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C번에 나온 retreat도 일형식 자동사로 retreat from까지 하면 어제부터 후퇴하다는 뜻으로 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모양은 괜찮았지만 해석이 어울리지 않았죠. 그리고 뒤번에 hesitate도 좀 외울게요. hesitate이라는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주로 취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망설이다, 주저하다라는 뜻이니까 이 표현 자체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12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시간 전치사 문제가 나왔어요. 오늘 약간 강의가 시간 전치사 특집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뒤에 5 days라는 요 단어와 빨리 정답 어울리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5일이잖아요. 그럼 5일? 이렇게만 보면 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전치사는 해석도 중요하긴 하지만 특징을 꼭 여러분 꼭 집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럼 ABCD 중에 제일 괜찮은 정답은 바로 C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in이란 단어는 좀 별표치고요. 이 특성을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토익에서 단기간에 고득점을 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내잖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다 될 것만 같은데 사실 까다로운 전치사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드렸습니다. 일단 해석은 뭐뭐 이내에 딱 일회성 완료하면 돼요. 언제 이내까지 딱 끝내면 되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지금 되는 거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 안 되는 건 X 표시로 했거든요. 근데 볼게요. 우리나라 말로 오후 2시 이내 될 것만 같잖아요. 이게 안 되고요. 2시간 이내 요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분을 하면서 갈게요. 저희가 within은 일단 뒤에 시점은 잘 못 와요. 근데 시점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이렇게 점 찍을 수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랑은 잘 못 와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마감 기한이 2시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2시 이렇게 점하고는 못 오고요. 만약에 지금 시간이 12시였어. 그럼 12시에서 2시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 그 사이를 빼셔야 돼요. 그럼 1시간, 2시간. 그래서 2시간이라는 2 hours 요런 숫자랑 기간이랑 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2시는 안 된다. 하지만 2시간은 된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날짜로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날짜인데 여기가 금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금요일 이내에 끝낸다. within Friday. 되고도 남죠.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영어로는 안 돼요. 이렇게 점하고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이 근데 금요일인데 점을 2개를 찍으면 괜찮아져요. 자, 마감 기한이 금요일인데 오늘이 지금 수요일인 거예요. 그럼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보면서 기간이 얼마나 남았지? 하루, 이틀, 이틀하고는 쓸 수 있습니다. 이틀이 영어로 뭐죠? 2 days 이렇게는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within이라는 거는 외웠을 때 그냥 뒤에 숫자랑 기간이 많이 온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저도 지금 YBM에서만 강의한 지 12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수험자들한테 팁을 드렸는데 제일 점수가 빨리 올랐던 거는 그냥 앞잡아서 확실하게 그냥 외워주시는 게 문법적인 특성을 더 빨리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within은 아예 within 다음에 숫자 기간이 많이 온다. within 숫자 기간 이렇게 그냥 외워주시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안 올 때도 있긴 해요. 가끔 그냥 a week 대신에 one week 대신에 within the week 이렇게 쓸 수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숫자 기간이랑 온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요것도 헷갈릴까 봐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숫자가 들어가긴 했잖아요. 근데 숫자만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그려볼게요. 확실히 알고요. 5월 5일이 마감 기한이에요. 근데 그거랑 점이랑은 못 쓰고요. 지금이 5월 3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틀 이내, within 2 days 이런 것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딱 봐도 5 days라고 나와서 5일 이내에 픽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해석도 괜찮기 때문에 딱 within 숫자 기간 정답은 C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 말로 듀어링도 지금 해석은 괜찮다는 게 또 문제예요. 해볼까요? 우리나라 말로는 5일 동안의 픽업을 이게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듀어링 역시 굉장히 까다로운 시간 전치사입니다. 해석은 동안에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일단 완료하는 느낌이 아니라 동안에 내내 계속 쭉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문법적인 특성으로 가장 중요한 게 듀어링은 숫자랑 기간이랑 같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야 되죠. 우리나라 말로야 이틀 동안에 되지만 영어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듀어링 다음에는 이렇게 숫자와 기간만 딱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 숫자와 기간을 지칭하는 다른 명사를 쓰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 이틀 동안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 기간을 이렇게 글자로 좀 바꿔서 during the event, during the campaign 이런 건 괜찮아요. 그래서 2시간 동안도 그냥 그걸 수업으로 바꿔서 during the class 이렇게 글자로 쓰는 명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숫자랑은 못 오고요. 게다가 원래 전치사들이 동명사랑도 다 오거든요. 근데 듀어링이 동명사랑도 못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를 만나는 동안에 듀어링 미팅이 될 것만 같지만 쓸 수 없다. 그래서 듀어링은 이런 특징이 있다.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듀어링 다음에 이게 기간 나와서 그 기간 동안에 쭉 내내 할 때 throughout이랑도 동의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다. 계속 그런 느낌 쓰고 싶을 때 throughout the day 이렇게도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죠, 여러분들? 확실히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3번도 A, B, C, D 여러 가지 지금 명사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문법 문제죠.
빈칸 뒤를 볼게요. 바로 빈칸 뒤에 주격관계대명사가 who가 나오고 arrives 동사까지 나왔는데 이때도 who만 보고 섣불리 쓰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those만 보시고 성급하게 정답을 찾느라 those who 하고 많이 넘어가세요. 근데 those who도 있기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 동사 자리에 s가 붙어서 is, has, takes, arrives 단수 동사랑 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파악하시고 정답은 D, anyone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those와 anyone의 그 둘이 경쟁하는 그 구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둘이 비슷해요. anyone은 누구나 누구든지, 그다음에 those도 사람들,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둘 다 주격관계 대명사랑 올 수 있는데요. anyone은 단수 취급이에요. 원래 저희가 3인칭 단수 현재면 반대로 동사 s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동사 대표로는 is를 써놨고 일반 동사 대표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has를 써놨습니다. So anyone who is, anyone who has, anyone who takes, anyone who arrives. s가 딱 붙으면 그땐 anyone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those는 사람들, 복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those who are, those who have, those who take, those who arrive 이렇게 써야지 s를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복수로 취급하는 거 여러분들 꼭 구조를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everything은 사람이라 who가 꾸며주지 않고요. 그다음에 each도 이렇게 관계되면서 who가 잘 꾸며주지 않는 단어입니다. 구분해 주세요. 12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번은 ABCD 보기가 비슷한 문법 문제인데 이 문제도 조금 난이도가 높죠.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가 맨 처음에 또 wellness라고 해서 건강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전명구를 묶어볼게요. at부터 여기 회사 이름까지 전명구, 그다음에 ly 부사까지 묶고 요것도 좀 동사를 살펴봅시다. 저희가 lead가 1형식 자동사도 되고 3형식 타동사도 돼요. 근데 1형식 자동사로 나올 때는 전치사 to와 함께 나와서 lead to 이때는 그냥 이끌다가 아니라 지도하다가 아니라 이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로 이어졌대요? 근데 더 큰 고객 만족도로 이어졌습니다. 전명구 이러고 끝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데 건강이 더 큰 만족도로 이어진다인가? 해석도 조금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주어 동사를 이렇게 주어까지 나와 있고 요 자리가 지금 이 해석 자체가 지금 조금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가 wellness에서 끝났던 게 아닙니다. 복합 명사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wellness라는 명사 뒤에 또 다른 명사를 써서 이렇게 복합 명사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보기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명사 두 개 온 복합 명사 자리구나를 파악을 하시고 명사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 중에 명사가 또 누가 있을까요? 그때는 OR로 끝나는 사람 명사 B가 보이긴 하지만 이거 아니고요. 정답은 D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를 오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NSREV라는 명사가 있어요. 근데 생긴 것도 뒤에가 eve로 끝나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expensive, protective 이런 것처럼 형용사인 줄 많이 알고 계시는데 토익에 정답으로도 지나가면서도 많이 등장을 하는 정말 중요한 토익 빈출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에다 빨리 표시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뜻도 좀 알려드릴게요. NSREV라는 단어는요. 특정 목적을 위해서 먼저 막 시작을 한 그런 계획, 활동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많이 쓰이고요. NSREV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그냥 계획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플랜으로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파트 6나 7 때 원래 지문에서도 NSREV 나오면 그 다음에는 패러프레이징에서 막 플랜으로도 나오고 똑같이 P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으로도 바뀌어 나오고 프로젝트로도 많이 바뀌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회사에서 지금 무언가를 지금 다 달성하고 싶었던 그 목표는 건강이었던 거죠.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건강계획, 건강계획 활동, 건강 프로젝트, 건강 플랜, 건강 프로그램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이어졌습니다. 더 큰 고객 만족도로. 아주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죠. 그래서 오늘 NSREV 외워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획이란 뜻 말고도요. 남들보다 좀 앞서서 하는 주도, 막 진취성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take란 동사와 함께 쓰여서 이게 수거를 구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take NSREV라고 하면 남들보다 앞서서 주도하거나 무언가 솔선수범하거나 앞서 나간 느낌?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lead도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는 이끌다 말고요. lead to 명사, 뭐로 이어지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주는 해석이 어울리지 않았었죠. 그리고 128번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8번 ABCD 보기가 서로 다른 어휘 문제입니다. 힌트에다 표시할게요. 오늘은 일단 앞에 무슨 award, 상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award, prize 이런 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앞에 in이란 전치사, 뒤에 of란 전치사까지 함께 나왔거든요. 그럼 그때 정답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은 바로
C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recognition 이 단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단어가 이렇게 수거로 나온 거긴 한데 애초에 어원 먼저 갑시다.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 eyes로 이렇게 들어가서 recognize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동사입니다. 동사 어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recognize란 단어가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둘 다 외우셔야 돼요. 원래 우리가 더 흔히 쓰는 것은 딱 알아보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보다 인식하다는 뜻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 사람이 열심히 했다는 거, 이 사람이 잘했다는 거, 훌륭하다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 노력, 실적 등을 인정하다, 실력 등을 인정하다라는 뜻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 중에 저희가 단어 시험 같은 거 보면 잘하면 제가 한 명 한 명 다 너무 잘했다고 칭찬도 해드리고 간식 선물도 드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열심히 했다는 걸 제가 꼭 인정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정을 더 해드리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게 항상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토익에서 항상 회사 배경일 때 직원들의 공을 인정하다 아니면 다른 회사들의 공을 인정하다 이런 거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recognize의 명사인 recognition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이 상은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위해서 주는 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요 기업이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고용주상을 받았대요, 여러분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 환경 때문에 인정을 그걸 받아서 상을 받았다라고 해서 오늘은 아예 in recognition of 뭐를 인정하여 이 표현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헌신해서 상 받았다. 해석이 D번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dedication은 오브랑 안 친하고 to랑 친해요, 여러분들. 전치사 to로 어디에 헌신하다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해석은 좀 어색하지만 모양이 좀 괜찮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B번이에요. 이 단어는 in accordance with까지 해서 이때는 뒤에 법률이나 규정 같은 게 나와서 규정을 준수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동의어는요. 여기 comply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규칙을 준수하다. 그거를 또 명사로 바꾼 다음에 앞에 in, 뒤에 with를 써서 in compliance with 뭐 규칙, 법률, 규정 나오면 역시 그거를 따라 라는 뜻이라서 뒤에 규칙이나 법률 나오면 쓰면 되는데 오늘은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131번에서 134번 저희가 파트 6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쭉 이메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저희가 132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약간 그 채용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오늘 지원자한테 보내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메일.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인터뷰 때 면접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청 떨리고 있죠. 그리고 맨 처음에 지원한 직책은 이런 직책이었어요. Assistant Important Manager Position을 지난주에 와서 면접을 보셨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지 너무 막 떨리지 않나요? 뒤를 봤더니 We are impressed. 감명을 받았대요. 근데 당신의 credentials 이렇게 credentials라고 나오면 자격이거든요. 자격에 되게 감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뽑히나 열정에도 enthusiasm, 열정에도 지금 막 감명을 받아서 뽑히는 줄 알았는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 말고 another candidate, 다른 지원자랑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나와버려요. 아, 그래요. 약간 아쉬움을 좀 느낄 수 있겠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그리고 여기는 반대 내용이라 다른 사람하고 진행을 할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lthough가 정답으로 들어가면서 131번에 하지만 다른 사람 뽑을 거지만 우리는 당신한테 아까 나왔던 요 직책 말고 다른 직책을 제공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책이 이제 막 나왔대요. 이제 막 공석이 된 거래요. 그리고 그 직책 이름이 바로 Logistics Coordinator 이란 직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책을 이제 이 사람한테 제안을 하면서 그 직책이 당신하고 딱일 것 같아요. 이런 문장을 132번에 넣으시면 아주 적절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D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안 그래도 credentials, 자격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감명받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신이 가진 자격이 바로 experience, 경험과 skill이었는데 그 경력과 기량이랑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자리에 아주 적절하게 적임자처럼 너가 딱 맞아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직업이길래 내가 딱 맞다고 느낀 거지? 라고 그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문서를 또 첨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첨부된 문서를 보면요. 거기에 그 직업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봐 주세요 라고 이어진 거였습니다.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는 여기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A번을 보시면 이 단어 외울게요. 이때는 international이 아니라 internal, 내부란 뜻이에요. 근데 당신 말고도 지금 내부에서 우리 회사에서 지원자들이 몇 명 더 있어요 라는 말을 갑자기 저기다 넣는 건 아니죠. 갑자기 나온 이제 내용이라 여기다 어울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1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3번 문제에서는요, 앞에 결정적인 힌트가 this가 있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this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앞에 있는 내용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앞에 나왔던 이 뭐는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앞에 있던 내용은 뭐였냐면 이 자리에 너가 적임자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직책 얘기를 받은 거죠. 앞에 나왔던 logistics coordinator 이 자리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직책이 이 직업이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때 썼던 자리가 바로 opportunity 쓰시면 되겠습니다. opportunity 이 자체는요 기회란 뜻이에요. 근데 이 기회는 근데 그때가 직업, 취업의 기회니까 job opportunity까지 이렇게 복합 명사로 만들어지게 되면 일자리란 뜻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까지 얘기를 나온 거예요. 그 뒤에 내용도 읽어보면 이 일자리가요 지금 막 공석으로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는, 이 기회의 일자리는 아직은 not yet, 이제 publicly, 공개적으로 뭔가 게재가 됐던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만 아는 내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채용 공고다 보니까, 채용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 application, 뭐 지원서를 쓰고 넘어가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앞선 내용에서 지원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지원서는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울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지원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쓰시면 안 되고 다른 직책이었으니까요. 그다음에 허가랑 수용력이란 단어도 해석상 어울리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161번에서 163번 기사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요 기사, 신문 기사는 사실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되잖아요. 쭉 읽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요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이 신문 기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신문 기사의 주제 초반에 또 많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날짜에 쓰여진 신문 기사인데요. 지난 decade, 10년간, 그다음 instability, stable이 안정적인이라는 뜻인데 앞에 in이 붙었으니까 불안정성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 있어서, 그 다음에 raw materials까지가 원자재예요. 원자재의 가격에 있어의 불안정. 가격이 불안정하다니까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장 큰 이제는 concern이었다. 그다음 manufacturer, 이 단어도 외울게요. manufacturer는요, 그냥 제조하는 사람, 뭐 생산자, 제조자, 제조업체, 생산업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지금은 가격 변동이 가장 큰 concern이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정답을 찾아주시면 정답은 D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paraphrasing 된 단어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instability라고 해가지고 불안정성이라고 나왔고 불안정한 거니까 change, 바뀐다는 말로 쓴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pricing, 가격이란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cost란 단어로 바꿨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직면된이란 뜻으로 바꿨었고 여기는 생산자들을 producer, 아까는 manufacturer 이렇게 바꿔 쓴 표현이었습니다. 기억 잘 해주세요. 자, 그리고 163번에 이번에는 동의어 찾는 문제를 갈 건데 temper의 동의어를 찾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temper 어떻게 쓰였는지 볼게요. 오늘 내용 자체가 가격이 계속 변동을 해서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제는 수익에도 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temper이 지금 두 번째 단락의 9번째 줄임 나오면 요 근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들은 회사들인데 뒤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가 꾸며주고 있어요. They can predict, 예상할 수 있는. 근데 변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것 같아 라고 예상을 미리 할 수 있는 회사도 있는 거죠. 그런 회사들은 아마도 temper할 수 있을 겁니다. The effects, 효과나 영향을 market volatility라고 나오면 volatility 자체가 이것도 약간 불안전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변동성,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미치는 영향을 미리 내가 알고 있으면 다른 회사들은 준비를 못했는데 이 회사들은 가격이 올릴 거야 이러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변동성이 미치는 뭔가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죠. 남들은 엄청나게 치명타를 받아가지고 힘들 수 있지만 이 회사들은 이미 예상을 했으니까 미리 대비를 하고 이런 게 될 수 있어서 이제 temper이라는 뜻은 영향을 누그러뜨리다, 완화시킬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을 쓸 겁니다. 그래서 그때 temper 자체가요. 원래 명사로 쓰면 약간 기질이란 뜻으로 많이 쓰긴 하지만 동사로 쓰이게 되면 그때 누그러뜨리다, 완화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그때 쓸 수 있는 동의어가 바로 이 중에 moderate 쓰시면 되겠습니다. moderate도 형용사로도 많이 쓰여요. 형용사로 쓰이면 너무 약한 것도 아니고 너무 강한 것도 아니고 딱 중간쯤에 라는 뜻이라서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중간 정도에. 그다음에 동사로 쓰이면 이렇게 너무 심했다고 약간 중간 정도로 완화시키다, 누그러뜨리다 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에 설정하다 아니고요.
tough는 강화하다라는 뜻이라서 뭔가 법률이나 규제 같은 거를 더 강화할 때, 그때만 더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combine, 결합하다도 해석이 어울리지 않았죠. 자, 이번에는 191번에서 195번 세트 3중 질문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광고, 웹페이지, 그 다음에 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채용 광고는요, 지금 쿠퍼스 비전이라는 그 업체 매장에서 찾고 있대요. 그래서 안경사 한 명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공고가 나옵니다. 쭉 설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쿠퍼스 비전이라는 그 매장에 영업시간하고 추가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 매장을 갔던 고객님이 남긴 별점 5개의 만족스러운 후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지문의 관계성을 파악하시고 정답을 또 빨리 찾으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함께 풀어볼 문제는 193번 문제입니다. 자, 항상 질문의 키워드가 끝에 있어서요. 오늘도 미즈 팔머시에 대해서 아마도 옳은 말을 찾을 거예요. 유추 문제이자 연계 문제인데요. 저희가 팔머시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분은 언제 처음 등장을 하냐면요. 세 번째 지문의 두 번째 단락에 등장을 합니다. 찾으셨나요? 네, 거기에 보시면 이제 미즈 팔머시라고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팔머시가 바로 누구냐면 이 고객님이 쿠퍼스 비전을 8월 30일 날 갔다 만났던 옵티션, 안경사였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마지막에 보면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안경사 중에 최고였다라고 하면서 당시 자신이 되게 당황했었을 때 여러 가지 안경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막 압도돼가지고 당황했을 때 그분이 친절하게 도와줬대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쿠퍼스 비전의 지금 안경사야. 근데 그게 첫 번째 지문에서 쿠퍼스 비전에서 안경사를 뽑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날짜도 여러분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지문에서 이 안경사로 뽑히게 되면 마지막쯤에 8월 마지막 주에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8월 31일 날 고객님이 갔던 건데 거길 보니까 그 8월 30일이 그녀가 방문했었을 때가 바로 그 안경사의 처음 딱 근무한 날짜라고도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셨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럼 팔머스 씨가 이 매장에 새로 들어온 안경사였잖아요. 그럼 그 안경사는 자연스럽게 그 매장을 관리하는 그 스토어 매니저하고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같은 매장에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지문에 등장을 했었던 스토어 매니저 이름이 지금은 머슬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머슬리와 같이 일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정답은 A 쓰시면 됩니다. 둘 다 업무하는 공간이 스토어 매장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일단 여기서 이제 그 안경사 자격증을 그녀가 당연히 갖고는 있겠죠. 근데 2년 전에 그걸 땄다? 그러면 그거는 자격 조건의 미달이에요. 저희가 첫 번째 지문에 사람을 뽑는다고 하고 그때 저희가 이제는 자격 요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격 요건에서 보시면 당연히 옵티션 라이센스는 있어야 되고 그럼 그걸 따야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한 경력이 최소 3년은 된다고 나옵니다. 그럼 최소 3년의 경력이 있으려면 3년보다는 더 이전에 그 자격증을 딴 게 되잖아요. 그래서 2년 전에 자격증을 땄다는 거는 맞지 않겠죠. 2년보다 훨씬 더 전에 자격증을 따고 3년 이상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뽑혔던 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였습니다.